손흥민이 한국 기준 2023년 끝자락에 리그 20라운드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2024년 새해 시작 25분 만에 팀 승리의 결정적인 골로 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손흥민의 1월 1일 골 선물은 채널을 운영한 이후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제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직전 경기에서 예상 밖의 충격적 패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가 기분 좋지 않다고까지 하면서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는데 솔직히 20라운드 시작 전까지 걱정이 더 앞서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조차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홈의 이점을 살리면서 선수들이 이틀밖에 못 쉬고도 투혼을 불사르면서 기어이 3대1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 새해에 힘차게 이번 토트넘 대 본머스 경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전 센터백 다 나가 떨어지고 주전 미드필더 비수마, 벤탄쿠르, 메디슨에 어쨌든 주전이었던 컬리덥스키까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카라바오컵 16강 정도, FA컵 64강 정도에서나 출전할 법한 1.5군으로 라인업이 짜여질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 벤탄쿠르가 예상 밖 한 달이나 빨리 복귀하게 되면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컨디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무조건 이 선수 이름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기분이었고 든든해졌습니다. 비카리 골키퍼, 풀백으로 풋백을 만든 포로, 에메르송, 벤데이비스, 우도기, 사르, 벤탄쿠르, 로셀소, 존슨,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의 의중은 확실히 느껴지죠. 그래도 다이어보다는 확실히 에메르송이라는 거죠. 호이베르스키보다는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덜 회복된 벤탄쿠르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본머스는 12월 최고 성적을 보여주는 다크호스로 토트넘이 살짝 쫄 수밖에 없었는데 참 토트넘이 본머스한테 쫄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장을 노리시죠.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2023년 마지막 날 오후 3시에 열린 경기였는데 65,000석이 매진된 빅경기였습니다. 경기 휘슬이 울리고 토트넘은 시작부터 대박 기회를 얻습니다. 사르가 중원에서 상대 선수를 농락하듯 제끼고 패스 한 방에 제대로 역습이 이루어지면서 토트넘 공격수 3명이 일제히 전력 질주하면서 본머스 수비보다 더 앞서 있었는데 그냥 이건 무조건 골이다 했습니다. 존슨은 경기 시작부터 미웠던 마음 다 사라지도록 완전 반대쪽에 있는 손흥민을 겨냥해서 완벽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와, 최강 결정력 손흥민이 왼발 슈팅이 빗나가면서 살짝 민망해졌습니다. 인정합니다. 만약 다른 선수였다면 욕 바가지로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확실한 건 선수들의 몸놀림이 가볍다는 거 확인되면서 더 기대가 됐고 어라 본머스가 라인을 올리네 하면서 그럼 분명 더 많은 찬스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 찬스가 많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빈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점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럼 이기려면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경기는 토트넘도 초반부터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반 8분 본머스의 골키퍼가 무리한 전진 패스를 하려다가 곧바로 당하게 되는데 언성 히어로 벤탄쿠르가 미리 차단하면서 볼을 커트했고 이내 역습이 전개되면서 사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머스 수비수들이 사르를 마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물러나면서 손흥민, 히샬리송, 존슨만 경기를 하는 거예요. 사르도 눈치챘는지 더더 몰고 들어가게 되면서 오픈 찬스를 맞게 되고 반박자 빠르게 벼락같은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올 시즌 토트넘 리그 첫 골을 사르가 넣었었는데 20경기 만에 두 번째 귀한 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르는 득점 후에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나 봅니다. 동료들, 소니 형까지 오지 말라고 하면서 관중들을 향해 달려가더니 무릎 세레머니를 어설프게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한테 제대로 못 배운 건지 제대로 미끄러지지 못하면서 충격도 있었습니다. 사르는 매우 기뻐했고 손흥민도 껴안아주면서 축하해줬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틀 전 브라이튼전은 마치 오늘 경기까지를 대비해서 체력을 비축하면서 경기하려고 했던 건가 할 정도로 본머스전에서는 매우 좋은 움직임과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토트넘은 라인을 높이면서 당연히 위기도 생겼는데 전반 12분에 손흥민보다 한 골 더 많이 넣은 솔랑키에게 단독 찬스가 올 뻔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왼쪽 우도기가 중앙에서 솔랑키의 스피드를 추월하고 볼을 컷하면서
위기에서 구해줬습니다. 우도기는 이번 경기 정말 대활약을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우도기를 센터백으로 놨다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백 에메르송이 강력한 중거리 슛까지 선보이면서 공격 본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 에메르송 아시죠? 지난 시즌 맨시티전에서 혼자 2골 넣었던 거. 우도기는 전반기 베스트 11에 뽑혔던 만큼 공수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전반 24분에는 또 역습으로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번엔 처음부터 동료에게 패스를 해주려고 했나 봅니다. 뭔가 뜸을 들이면서 존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존슨이 전속력을 내더라도 시간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슈팅한 것이 위협적이지 않은 뮤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20여 분 만에 2골 날린 것 같은 기분. 거기다 갑자기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전반 29분에 사르가 주저앉았고 뛸 수 없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햄스트링이 왔나보다 했지만 방송에서는 사르의 세레머니 때 부상이 왔던 거 아닐까 하면서 세레머니 영상을 다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엔지 감독이 햄스트링이라고 했습니다. 부상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토트넘인데, 사르가 올 시즌 2번째 부상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르의 공백이 그렇게 클 줄은 그때까진 전혀 몰랐습니다. 10명 뛴 게 아니라 스킵이 채우긴 했거든요. 근데 이후부터 토트넘은 완전 본머스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실점은 없었지만 미드필더부터 완전 장악당하면서 계속 실점 위기를 겪게 되었고, 토트넘의 사르가 정말 중요한 선수였구나를 새삼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르는 교체될 때 울면서 나갔고, 동료들과 손흥민, 엔지 감독도 위로를 해주기도 했는데, 이걸 하늘도 알았는지 곧 소나기가 퍼붓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고통스러운 경기력이 나오고 자칫 역전패의 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실점 위기였는데 비카리오가 살려줬고, 손흥민의 키패스 한 번에 히샬리송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성급하게 방향을 바꾸려다가 골을 놓쳤습니다. 분명 1대0으로 앞서 있었지만 매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리고 로셀소의 기가 막힌 도움이 있었습니다. 후반 70분 로셀소가 손흥민의 침투를 확인한 후에 곧바로 아웃프런트로 정확히 볼을 보내주었고, 이제 손흥민에게 세 번째 찬스가 온 순간이었습니다. 빗줄기는 거세고 체력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솔직히 기대를 조금 안 했습니다. 거기다 각도도 점점 더 좁혀졌고 본머스 선수도 이미 따라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이 무리수를 던지네요. 갑자기 냅다 왼발 슈팅을 때리면서 퀴어이 추가골을 넣어버립니다. 리그 12호 골로 지난 시즌 득점을 넘어서고 1위 혼란을 2점 차까지 쫓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골이었기 때문에 기쁨의 세레머니를 보여줄 만도 한데, 사르 때문인가 무릎 세레머니를 안 하더라고요. 2024년 시작 20여 분 만에 손흥민이 골을 넣어주니까 정말 큰 선물 받은 것 같았죠. 거기다 다른 런던 지역에서는 아스날이 풀럼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패배했다죠? 이제 우리의 바램은 손흥민의 멀티골보다 부상 없이 경기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80분에 히샬리송까지 골이 나오면서 3대0으로 앞서 있을 때 이제 손흥민이 교체되는 걸 바라기도 했는데, 엔지 감독은 남은 3장의 교체 카드를 로셀소, 히샬리송, 존스를 선택하면서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벨리즈라는 신의 공격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출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상으로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본머스도 사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3대0으로 앞서 있어도 죽어라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다행히 풀타임을 소화하고도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힐의 1m 앞 헤딩슛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다이어 교체 출전하자마자 토트넘 실점하고 이후에 더 살얼음판 되었던 거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토트넘 모든 선수들 정말 잘 싸워주었고, 솔직히 어려운 경기를 예상했다 보니까 더 감동적인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평점 8.1과 함께 MOM에 선정되었고, 로셀소가 평점은 가장 높았습니다. 알고 보면 토트넘 안중현 선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베스트 11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빠지는 경기들에 폭망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그럴 상황 아닙니다. 손흥민이 7년 만에 가장 우승권과 근접한 20라운드 상황입니다.
1위 리버풀과 승점 3점 차. 네. 말 안 해도 알죠? 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선 토트넘 제대로 응원해 봅시다. 네. 손흥민도 원할 테니까요. 손흥민의 2024년 새해 첫 골 소식을 전하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